뒤통수에 부는 서늘한 바람을 깨닫는 시간. 나는 걷는다.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는 장자크 루소의 말이 아니더라도 산과 들을 애둘러 걷는 길은 늘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느린 걸음 속으로 스며드는 산과 들이며 강과 바다는 얼마나 반가운 존재들이란 말인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꽃이 피어난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그 마디마디마다 숨어있던 숱한 이야기들이 말을 걸어오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아픔들마저 굽이쳐 흐르는 길이 품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별일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했구나. 상처마저도 이내 누그러지고 아문다. 길이 건네는 사유와 성찰 덕분이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뒤통수에 부는 서늘한 바람을 깨닫는 일이다. 삶의 길 위에 떨구고 온 숱한 아쉬움과 회한들이 아프고 또 가야 할 먼 길을 가늠하노라면 그마저도 아득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발걸음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여럿이다. 삶이 고달프면 걸어라는 조언이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 보면 가만히 손 내밀며 아는 체 하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음 짓는 무생명들의 환대까지 받노라면 사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 내지 깨달음은 당연하다. 특별한 사람도 별난 인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만나고 나와 화해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도 없다. 그 모든 것이 길 위에 있다. 몸이 감당하는 수고로움이 어느 순간 희열이 되고 막막하기만 하던 마음도 열리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길이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마저도 길 위에서는 흔하다. 사람들은 흔히 삶을 일컬어 상실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 마음 졸이는 이슬 같은 찰나의 여정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슬 같은 삶이기에 더욱 아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 위에서 특히 그렇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내 걸음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떠나고 만나고 돌아오는 여정이다. 그 길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돌아온다면 금상첨화겠으나 굳이 흔한 깨달음 하나쯤 없어도 괜찮을 것이다. 떠남이 무엇을 얻기 위한 여정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배낭 속에 책 한 권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공부가 사유와 성찰로 이루어지는 무엇이라면 그 무엇을 위한 불쏘시개로 책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 권의 시집을 도반 삼아 걷는다고 상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감성 충만한 소리꾼의 절절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지 않은가? 사는 거 별거 없다. 그냥 또 가보는 것이다. 무작정 가다 보면 길은 또 열리기 마련이다. 봄날에는 더욱 그렇다. 휘황한 봄볕 속으로 그냥 떠나보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여행 중에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 머리로 쌓은 지식이 가슴에 생각으로 감기기까지의 여정이 그렇게나 멀고도 어렵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머리로 한다고 믿지만 생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하는 것이라는 통찰이기도 하다. 신영복은 그의 책 담론에서 생각은 가슴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라고 했다.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애정과 공감이라는 말이다.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생각이 되었거든 그 다음에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여정이다.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실천하라는 말이다. 실천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어쩌면 나 자신이 조금은 늦은 나이에 부족한 재능을 탓하며 글밭에다 무언가를 심어보고자 애쓰는 이유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눈물나게 아쉽고 뒤늦은 회한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은 늘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그 강박이 실천으로 향하는 길은 가도 아득히 멀기만 하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세상살이 안에서 헤매는 많은 머리들 역시 발은 고사하고 가슴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멀고 먼 여행이다. 대체로 어설픈 먹물들이란 머리를 떠난 지식이 가슴에 미쳐 닿기도 전에 입으로 다 쏟아내고 마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숙성과 발효가 생략된 채 해독되지 않은 풋과일 같은 날 것들만 세상에 다 뱉어내니 포용과 참여,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아닌 혐오와 갈등, 그리고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중이다. 하지만 어쩌랴, 혹여 발이 남아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발에서 가슴으로 가는 역순환의 문고리 하나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얄팍한 욕심이 기어이 어디론가 등을 떠민다. 그러니 또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여행길에는 동행도 있으니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덜어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길 위에서 열정과 자유를 찾아 세상을 떠돌던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도반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생 도처 유상수라 하니 믿어볼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멀리 승부역이 보인다. 이제는 기차를 타고 분천역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른 기차는 보는 것만으로도 정겹다. 역시나 기차는 무궁화호가 제맛이다. KTX를 타는 맛하고는 또 다르다. 지나는 풍경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속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분천역이 지척이라 그 길지 않은 시간마저도 잘디 잘게 쪼개 촌음을 아껴보고 싶은 마음과 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어찌 같을 것인가. 느리지만 빠르게 산과 산 사이 강물 위를 기차가 달린다. 창밖으로 지나온 길들이 뒷걸음질 치며 아는 체를 한다. 저 길을 걸어왔구나. 저 강과 저 계곡을 지나 승부역으로 갔구나. 뒤늦은 복귀가 요란하다. 더러는 감탄사라는 추임새까지 보태지니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 이것이 자유였던 것을. 일상의 자잘한 근심 걱정일랑 내려놓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멈춤과 숨이 필요할 때 떠날 수 있다는 것, 떠날 수 있으면 자유다. 그리고 떠남은 열정이다. 그래서 가끔은 호모 루덴스가 정답이다. 유의를 모르는 인간이 어찌 행복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는 방법이야 천차만별이겠으나 이유 불문 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굴레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이제는 좀 놀아도 될 듯하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자유다. 조르바가 성화를 내던 조바심의 줄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조르바를 통해 사고의 도약을 이뤘다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직접 쓴 묘비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 비가 잦아들자 계곡 너머 산 위로 구름이 몰려간다. 사람들이 산 아래의 집으로 가듯 그들도 산 너머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산을 넘어가는 비구름의 모습에 걸음이 저절로 멈춰진다. 고요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들의 귀환을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괜스레 헛웃음이 난다. 살면서 흔하게 보아온 풍경이건만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느낌은 또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떠나가는데 나는 뒤늦게 빠져든다. 배웅은 핑계고 속셈은 오랫도록 산으로 가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좋을 것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물가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앞으로 누군가 나갈 길이 있거든 무릇 저 비구름처럼 기척도 없이 우아하게 떠날 일이다. 길 끝에서 지나온 길을 생각한다. 여행이란 떠나고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라 했다. 떠남은 자기로부터 자기 공간으로 떠나는 것이고 만남은 떠난 그 자리에 모든 것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다. 나 역시 떠나고 돌아오는 여정은 늘 반복하지만 무엇을 만나고 왔는지는 사실상 가물가물하다. 자기를 온전히 떠난 사람만이 새로운 것들과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몸만 여기저기 헤맨 탓이리라. 하지만 걷다 보면 무언가 얻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저 그 장소, 그 순간에 머물기만 해도 괜찮고 그래서 무언가 담기는 게 있거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혹여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걷는 걸음걸음 안에 담기어 언젠가는 내게로 올 것이다. 도착하기만을 원한다면 달려가면 된다. 그러나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 장자크 루소, 에밀. 오늘은 박대영님의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 에세이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꼭지를 골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등산했던 산을 함께 걷는 기분이 드는데요. 저도 산을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가봤던 산이 나오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특히 나이값에 대하여에 대해 소개하는 글에는 영남 알프스의 하늘 억새길이 나옵니다. 저도 작년에 영남 알프스의 9개 봉 중에서 5곳을 다녀와서인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의 배경은 영남 알프스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뒤통수에 부는 서늘한 바람을 깨닫는 일이다. 여행 중에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 머리로 쌓은 지식이 가슴의 생각으로 감기기까지의 여정이 그렇게나 멀고도 어렵다는 뜻이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도착하기만을 원한다면 달려가면 된다. 그러나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